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11월달 첫 거래일에 자 그동안 좀 우호적이었던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양매도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바이오주들은 시장하고 조금 이제 동행하지 못한 엇박자 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주가도 20만원을 좀 이제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19만원대를 좀 이탈해서 형성이 되었어요.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이 볼린저 밴드를 타고 가는 흐름들을 이제 지난주에는 계속 이제 강건하게 유지를 해 주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추세 지표로는 이제 2주 가까이 상방의 흐름을 가고 있다가 일단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태깅 가던 부분들을 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급상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36,000주, 기관들이 53,000주, 매도락 이 부분들을 이제 개인이 이제 89,000주로 좀 받아줬죠. 이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지난 금요일 날 11%로 좀 올라왔고 오늘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좀 올라왔던 어떤 추세 지표 ADX를 보게 되면 50 정도 구간에서 조금 이제 꺾이는 어떤 흐름들 보였죠. 이제 거래량도 이제 뭐 금요일보다는 좀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수급에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멘텀 지표인 슬로우 스토캐스틱 관련되는 부분을 보면 이제 9월달, 10월달 어떤 침체존에서 올라와서 이제 좀 가열존으로 가면서 일단 좀 음봉이 나왔던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1,000원이 올라와서 18만 7천원 정도. 그래서 이제 중요도 이제 가격으로 보면 이제 18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안 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 최대한 조금 이제 뭐 16만원권에서 19만 4천원이면 한 3만원 정도 올라왔으니까 한 20% 조금 안 되게 주가의 좀 반등은 조금 나왔습니다만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 정도 올라왔으면 한 20% 정도 안 되는 어떤 흐름에서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나왔고 거기서 살짝 이제 조정을 해줬는데요. 가장 좋은 조정은 계속 뭐 가는 거든지 아니면 가격의 어떤 변화가 크게 없는 좀 보합권 정도의 어떤 조정이 가장 필요해지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좀 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매도는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이 이제 연말을 앞두고 조금 더 이제 분전을 해서 20만원대의 흐름들을 가져가야 되는 어떤 지점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연봉이 낮다는 게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제 보시게 되면 장중에 이제 프로그램 쪽 보면 이제 프로그램도 이제 매도가 39,900주 이렇게 좀 나오면서 외국인들 기관들 이 부분들이 이제 개인이 좀 잡아가는. 근데 바이오주들 뭐 대형주에서 보면 이제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다는 부분들이 이 금리 단 결정하는 FMC 관련되는 부분 이슈하고 좀 겹쳐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봉상에서도 사실 좀 거래량이 좀 나와주면서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한데 요렇게 좀 바닥을 왼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이제 가운데 이제 바닥을 만들어주면서 이 오른쪽 이제 이 부분을 좀 바닥을 만들어내면서 요런 이제 넥라인들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이 어떤 이제 이 가격에서 이만큼의 어떤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어떤 이 중기 어떤 이제 주봉상이니까요. 중기 어떤 바닥권에서 이 한 25만원대의 어떤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이 바닥 패턴이 완성된다면 되는데 이 신뢰도가 이제 거래량이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낮지 않습니까? 2022년도 들어서 이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 거래량이 줄면서 지금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는 좀 떨어집니다만 패턴이 어떤 완성이 될 때는 이 거래량 어떤 증가가 되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상에서는 그래도 지금 4개월째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의 어떤 추세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듭 계속 뭐 2013년도부터 2015년도, 2017년도, 2020년도에도 이 10년 그동안에 한 10년치의 어떤 데이터를 보게 되면 월봉상의 추세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수익이 안 났던 데는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뭐 실적이 나빠진 것도 아니고 이제 가격의 어떤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지금 외국계도 인정할 만큼 가장 지금
싼 가격대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3분기 실적부터 해서 내년도 최소한 상반기까지 어떤 실적 흐름들이 좋아지는 차원에서 있는 부분에서 이제 가격이 좀 싼 영역에 있죠. 그래서 월봉상에 이 좀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다 이제 사실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 라운드 넘버 가격에서 20만 원대, 그 다음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나왔던 이 연봉 장대 연봉의 시가가 25만 원대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이제 뭐 이 8월 달, 작년 7월 달, 8월 달이 대부분 이제 고점이거든요. 크게 보면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도 10월 달이 이제 고점에서 내려왔는데 이렇게 한 80% 빠지고 여기서 한 50% 올라갔다가 30% 조정. 그러면 이제 월봉상에서는 보면 이렇게 W자형 형태로 패턴상으로는 주봉상에서는 인버티드 헤드 앤 숄드 형태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월봉상에서는 이제 W자 형태를 만들면서 이 기준 라인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상방이냐 뭐 이런 부분을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보면 여기도 보면 이제 바닥권에서는 만약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이제 형성돼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2022년도에 이 거래량 자체가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올랐던 거는 2020년도 같이 이렇게 올랐죠. 그래서 2020년도에는 거래량도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서 어떤 모멘텀이 더불어서 어떤 이제 굉장히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였죠. 이때도 2017년도에는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때 이 패시브 ETF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자금들이 이 쇼커버링과 더불어서 이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올라갔습니다. 결국 이제 주가를 장기적으로 이제 가격만 본다 어떤 부분과 이제 거래량을 동반해서 본다라고 하면 주가가 좋을 때는 반드시 이렇게 풍부한 이 유동성이라든지 이 유동성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결부될 때 올라가죠. 그리고 2015년도는 사실 이제 이게 거래량이 좋았던 부분들이 2016년도에 이제 FDA에서 램시마 관련되는 부분에 미국 FDA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과 이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서 이제 램시마가 갈 때니까 요때 이제 거래량이 좀 많았죠, 보시면. 근데 2020년도는 정말 이제 비교할 만큼 거래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축소와 이게 이제 금리단 인상에 관련되는 부분이 결합되어져 있고 이 부분들이 당시 이제 유동성이 좀 확보될 때까지 이제 좀 천천히 움직이는 어떤 패턴들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어떤 이제 거래량이 풍성할 때 어떤 이 어떤 흐름들하고 지금의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이 펀더멘탈의 어떤 가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싼 영역은 뭐 분명히 앞에 이제 일자가 붙는 어떤 영역에서는 일단 뭐 싸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18만 원대 이하는 어떤 상영역, 싼 영역을 올해 제일 저점이 이제 13만 9천 원대고 한 16만 원권 뭐 이하는 뭐 락바튼 가격을 최근에 이제 월봉상으로 보면 이제 밑꼬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2019년, 2020년도에는 유동성이 오면서 올라갔습니다만 이 당시에도 이제 밑꼬리가 형성이 많이 이제 되었던 부분들과 이제 비슷한 흐름들을 기간상으로는 이제 보내줬는데 8월 달에 21만 5천 원을 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바닥의 어떤 패턴들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내년도에는 25만 원대에서 30만 원대의 어떤 장기 어떤 목표 타켓으로 가면서 이제 이 흐름들을 형성하는 어떤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단기 투자자들은 많이 좀 힘드실 거예요. 단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과거를 보시면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우회 상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회 상장할 때 이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고 재밌는 거는 2013년도에는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를 받기 전에 이제 5월달에 이제 받기 전에 이제 주가가 루머가 돌면서 빠졌다가 이제 허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 뒤에도 보면 허가 받았는데도 주가 다시 또 이제 내려와서 한동안 또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줄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에 막 팔 때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어떤 구간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기대감으로 바이오 이제 신약 개발 회사로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결국 레키로나가 좀 뭐
허가는 됐습니다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코로나 모멘텀이 이제 그 뒤로 연결이 안 됐죠. 그리고 빠졌는데 뭐 실적이 이제 뭐 나쁘진 않으니까 요 기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컨텐츠 점프의 어떤 부분들은 이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바이오 신약의 어떤 준비와 바이오시밀러도 2030년도까지 지금 이제 올해 내년에는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이스시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키트루다의 바이오시밀러까지 이 컨텐츠 점프가 장기적으로는 또 한번 남아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앞에 일자가 붙는 어떤 주가는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쁜 어떤 가격대는 아니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이해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사가 나온 거는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니까 특별히 새로운 기사는 아니에요. 그만큼 셀트리온이 이 CPHI 관련되는 부분 여기 이제 뭐 11월 달에 참여해서 단독 부스를 이번에 뭐 설치하고 하는 부분이니까 열심히 이제 뭐 마케팅과 영업 기반 관련되는 부분을 직판 체계하고 연결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뭐 반영이 될 수 있을 건데 문제는 단기적인 주가 흐름이 생각만큼 이렇게 강하게 좀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올해 어떤 전반적인 어떤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번 주 주가 흐름이 최소한 18만 5천 원 위에서 놀아야 되고요. 이 부분들을 극복하는 양봉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연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또 줄줄줄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유지되면서 바로 제끼는 어떤 흐름들이 나오면서 뭐 그 결과 이제 FMC도 영향을 분명히 줄 겁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실적 발표의 어떤 기대감과 20만원대 어떤 회복을 돼야 이 그 다음 단계 25만원대 어떤 도전들을 중기적으로도 빠르게 갈 수 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결국 저는 이제 핵심이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 번의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결국 3, 4병 관련되는 어떤 모멘텀을 제공하면서 이제 기간의 리포터가 바뀌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사가 빨리 이제 좀 언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기상으로는 10월달, 11월달, 12월달 분명히 나와야 되는 어떤 이슈인데 이 부분들이 언제쯤 나올까? 이게 이제 뭐 가장 중요한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 부분 좀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